자, 오늘은 미시간 기대 인플레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좋지 않았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 7.3% 나와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심리 지수도 굉장히 악화가 돼서요.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간 이 관세 공포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으로 본 소비자 소프트 데이터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거 지난번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 간의 균열이 나면서 이제는 하드 데이터가 잘못됐든가 소프트 데이터가 잘못됐든가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점점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 투심이 좀 회복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극단적인 수치의 증시가 크게 반응을 했다면 뭔가 크게 또 반응이 왔을 테지만 오늘 증시를 보시면 이 지표가 10시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때 11시 전에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증시 말아 올리는 모습, 그래서 4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빅스 지수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심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실제 2년물 단기물 금리 보시면은 이 지표가 나오고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10시에 발표가 나오고 좀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만약에 시장이 이거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다면은 상승폭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겠죠. 이 10년물은 어제 내린 거를 다시 반등 정도 시키는 그 정도 상승에 머물렀는데 아주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여튼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 선언을 했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얼마 전 열린 주총에서 이제 새로운 CEO는 그렉 아벨이 맡게 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렉 아벨조차 모르는 깜짝 선언이었습니다. 은퇴 선언 직전 포트폴리오 변경을 어떻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했는가? 은퇴 선언 직전 워런 버핏의 판단이 이번 버크셔 1분기 주식 변동표에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 보여줬던 움직임을 되풀이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최근에 소비주 위주로 버핏이 투자를 많이 했죠. 이 집 앞 마당에 수영장을 설치해주게 하는 그런 자재를 판매하는 이 풀이라는 회사, 그리고 맥주와 와인 많이 팔고요. 이 코로나 맥주와 또 모델로 맥주, 그 두 개가 이 회사 제품입니다.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그리고 도미노 피자, 그리고 위성 라디오 업체죠. 시리우스 XM 이런 거를 많이 샀는데 이번에 그 회사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풀 지분도 이건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이 늘렸죠. 그 다음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맥주와 와인 하는 회사, 그리고 네 번째가 도미노 피자, 그리고 시리우스 XM 지분도 조금은 늘렸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난번 비유 드렸지만 결국 이걸 종합하면 뭡니까? 집안 마당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수영장에 모여가지고 피자를 시켜가지고 얘들 주고 어른들은 맥주 와인을 마시면서 위성 라디오를 틀어내는 이런 식의 소비재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에 지금 버크셔가 꽂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포트폴리오 변경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많이 판 걸 보면은 이 시티그룹은 아예 100% 정리했고요. 핀텍 회사인데 이것도 100% 정리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이 팔고 있었지만 이번에 또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T모바일 같은 통신주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은퇴 직전에 이 버핏 마지막 1분기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변경을 보니까 여전히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을 그다지 좋게 보는 건 아니다. 이런 소비재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걸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소극적인 경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더 강하게 믿는 모습이 보인다. 이게 여튼 버핏의 은퇴 선언 직전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우리가 짐작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준 전 의장 버냉키가 굉장히 그 연준의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참고할 만한 글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는데 지금 제가 지난 시간 알려드렸죠. 연준이 5년마다 짜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지금 짜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냉키가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이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이 기회에 바꿀 게 또 많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지금 너무 설명이 부족하다. 그럼 연준이 1년에 4번 경제 전망 내고 있는데 이게 버냉키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냐? 이거 아시는 분도 아시죠? 이게 19명의 FOMC 참가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예측치를 제출을 하고 그거를 평균을 내는 형태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냉키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누구의 의사도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죠. 실제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는 거에는 다 그의 맥락, 논리가 있고 시나리오가 녹아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런 맥락 정성적인 측면을 다 자르고 그냥 숫자만 평균 내서 '평균 이거다.' 이거는 19명 FOMC 참여자 그 누구의 의견도 아니고 정말 잘 만들어진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런 게 버냉키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연준이 분기마다 경제 리뷰를 발표를 하자. 그래서 이 FOMC 회의를 위해 사전 준비된 자료가 엄청 많겠죠. 지역 여론에서도 막 엄청 올라오겠죠. 이런 걸 기반으로 경제, 금융시장 동향 분석,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트렌드에 대한 심층 분석, 특집 보고서 이런 거를 내자. 정책 결정의 배경이 된 그 요인들을 대중에게 명확히 설명을 하면서 투명성을 높이고 이걸로 사람들이 왜 이번에 연준이 결정을 그렇게 했는지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자. 이게 버냉키의 의견이고요. 마찬가지로 점도표도 의미가 없다. 왜냐? 이것도 다 각각의 맥락이 있어서 연준 위원이 찍은 거죠. 이거는 또 그 찍은 시점의 판단에 불과한 것인데 파월이 그렇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시장이 이 중위값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해서 10번에 나온 그 중위값이 연준이 앞으로 가려는 길이라고 대중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개별 전제나 추론이 없이 숫자만 나열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어느 참가자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인플레 때문인지 성장이 올라가서 때문인지 전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체 시나리오를 제시해서 조건부 시나리오를 차라리 만들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인플레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만약 지속된다면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다. 이런 식의 조건부 발언을 하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부담도 없고 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통의 어떤 틀을 바꾸자. 정책이 왜 바뀌는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연준이 설명하자. 이게 훨씬 연준이 책임지고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 연준이 이렇게 채택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룸버그가 전문가 22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중국 간의 어떤 갈등,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갈등, 트럼프가 중국에 매긴 미국의 관세가 얼마나 유지될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과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당 기간 6개월 뒤면 거의 연말이잖아요. 연말 동안 이 중위값을 보니까 여전히 30%가 유지될 것으로 이 22명의 서베이 응답자는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90일 유예를 했지만 그 30% 매긴 그 관세가 그대로 갈 거라는 거죠. 유예가 끝난 이후에도. 그게 이 다수 응답자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한 20%가 지금 중위값으로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낮아지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 30%가 유지된다는 의견이 가장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소수 의견, 관세를 어떻게 예견하냐, 트럼프의 지금 속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냐, 전혀 예측 불가다. 이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말자. 이게 소수 의견이었고 굉장히 용기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올걸북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고 텔레그램 가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